오늘은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의 사상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1919년에 태어나 2014년에 타계한 인물입니다. 그를 탐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정치 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의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경제학자로서 뷰캐넌이 왜 하필이면 헌법을 경제학의 연구 분야에 포함시켰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제임스 뷰캐넌은 테네시 사범대학의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학문적 실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친자유주의로 변화하게 되고 학문적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학문적 폭이 넓고 심화했던 시카고 대학의 프랭크 나이트를 만나서부터였습니다. 뷰캐넌의 첫 관심 분야는 재정학이었습니다. 당시 재정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것은 케인스를 비롯한 주류 경제학의 후생 경제학적 접근이었습니다. 시장은 실패를 거듭하고 탐욕적이라는 등 시장을 아주 지저분하게 묘사하고 국가는 공공심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 행동한다는 등 정부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인류가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뷰캐넌은 복잡하기만 한 모델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분배적 형평을 보장하느냐와 같은 주류 경제학적 접근은 재정 증대나 적자 그리고 규제를 증가시킬 뿐 아무런 쓸모없는 지적 유의라고 뷰캐넌은 주류 경제학에 맞섰습니다. 시장 실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정치 실패라고 주장하여 간섭주의 경제학의 비판의 화살을 쏘아댔던 것이죠. 주류 경제학은 예산을 짜고 나라 돈을 쓰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심을 버리고 국민민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데 반하여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기심에 가득 찬 인간으로 취급하고 이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뷰캐넌은 이런 비대칭적인 인간 행동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가들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소득과 권력 등 이기심에서 행동하는 점에서 그들도 시장 참여들과 결코 다를 바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뷰캐넌은 이기심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행동을 전제하여 민주주의, 관료, 재정, 입법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공공선택론의 혁명적인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심화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국민민복에 헌신하는 그런 나라님이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 뷰캐넌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청와대 사람, 관료, 학자 등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저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 같은 이기심을 전제로 하여 그가 개발한 재정 적자론입니다. 본디 인간이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면 싱글벙글 웃고 그렇지 않으면 투정을 부리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권자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에서 적자 예산은 필연적이라는 게 뷰캐넌의 탁월한 인식입니다. 흥미롭게도 뷰캐넌은 케인스와는 정반대로 부채의 부담은 전적으로 후세대가 짊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래 세대는 태어나지 않으니 적자 예산에 대해 반대 투표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빚을 짊어지고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장차 인플레이션을 무릅쓰고 당장 유권자들에게 주는 달콤한 효과 때문에 돈 풀기를 좋아한다고 뷰캐넌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입법부는 차별 없는 보편적 법보다는 목소리가 크거나 권력이 큰 집단에게 유리한 특혜적 입법과 차별적 인허가 제도를 생산하는 게 정치 논리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정치가들은 그런 정책들이 나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죠. 정치적 경쟁에서 재선 또는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가의 그런 행동을 위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정치인이 사람 됨됨이를 보지 말고 나쁜 행동을 유도하는 정치 제도를 보라고 뷰캐넌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인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치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뷰캐넌은 일본, 미국, 독일 등 현대사회가 만성적인 적자로 시달리는 이유도 민주정치 제도의 탓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은 시장 실패라는 것도 시장의 잘못이 아닌 정치 실패라는 것이 뷰캐넌의 탁월한 인식입니다.
1970년을 발간한 유명한 저서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적자 속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의 말은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불민스러운 현상을 정치 실패, 민주주의 실패, 정부 실패 등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뷰캐넌이 주목한 것은 이 같은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입니다. 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는 헌법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헌법경제학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헌법경제학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저희 저서 국가란 무엇인가 제3부 3장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 패러다임의 핵심적 논리는 헌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치체제의 왜곡으로 나쁜 법이 제정되고 적자가 늘어나는 등 정치 실패 때문에 결국 시장경제를 뒤틀리게 하여 실업이나 불황 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이란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치 질서의 기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입법부에서 경제에 대한 계획과 규제를 위한 입법 권력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헌법 아래에서는 시민들이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법률의 생산이 빈번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뷰캐넌이 개탄하는 것은 현대의 모든 국가 헌법에는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없고, 그래서 원칙의 정치 대신에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도 운영하고 법도 마구 찍어낸다는 것입니다. 헌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정부의 방만한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헌법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금융위기의 실패는 정부 실패도 아니고 자본주의 실패도 아니라 결국은 헌법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의 부실로 야기된 문제는 기존의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선거를 통해서는 통치자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뷰캐넌이 찾으려고 했던 것은 인류가 국가 실패를 예방하고 억제하여 자유와 번영을 가능케 하는 자유의 헌법이었습니다. 뷰캐넌은 우리가 처한 정치 상황을 헌법적 혼란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경제학을 포함한 공공성택론을 개발하고 심화한 공로로 뷰캐넌은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거머쥐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쉽게 잊혀지는 보잘것없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아니라 오래도록 사람들이 기억에 생생히 살아있게 될 위대한 수상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뷰캐넌은 헌법경제학 및 공공성택론과 관련된 저널을 직접 창간하여 자신의 사상을 확신시켜 나갔습니다. 뷰캐넌의 헌법경제학적 사상의 핵심은 정치가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정치 질서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하게 하는 적절한 헌법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뷰캐넌이 든 몇 가지 중요한 헌법규칙의 예를 들면 차별율법을 금지하는 법의 지배 원칙, 예산 적자를 막기 위한 균형예산제, 단일세율제, 그리고 통화 공급의 준칙주의 등 매우 다양합니다. 뷰캐넌은 이런 헌법규칙들은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닌 원칙의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그런 헌법규칙의 역할입니다. 국가 권력을 다수의 멋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뷰캐넌은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이죠. 뷰캐넌의 헌법경제학과 공공선택론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스위스가 헌법에 세율 인상 한계와 지출 한도를 정한 것, 독일이 최근 헌법을 개정하여 적자 예산 한계를 도입한 것 등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뷰캐넌의 사상의 힘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뷰캐넌의 사상이 오늘날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도 대단히 많습니다. 공공선택론적 입장은 득표를 극대화하여 정부의 정책적 행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부실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부실한 정책이 대단히 많죠. 예를 들면 보조금이나 인허가제도 등 특정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 그런 정책은 원칙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국가 권력의 남용이자 악용입니다. 소득재범된 정책, 포주기, 복지정책 등 차별 입법과 정책을 한국 헌법에는 막을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의회나 정부가 정한 것이 무엇이든 법이고 정책이라는 입법 만능이 지배하게 된 것도 국회의 입법을 제한하는 헌법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차별 입법과 차별 정책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면 그런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할 수 없지요. 뷰캐넌의 균형 예산 원칙은
정부의 적자와 이에 따른 정부 부채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헌법 규칙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적자 예산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적자와 부채를 제한할 재정준칙이 도입이 시급합니다. 요컨대 뷰캐넌의 사상은 국가 권력의 악용과 남용, 이론하여 생겨나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상은 생생히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뷰캐넌에 관한 인물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